당신은 하루에 약을 얼마나 복용하고 있나요? 1번, 복용하지 않는다. 2번, 한 가지에서 세 가지, 서너 개 약을 매일 복용한다. 3번, 네 가지 이상, 5알 이상을 매일 복용한다. 자, 세 가지 목이었는데 결과는 절반 넘는 시청자께서 한 가지에서 세 가지, 서너 알을 매일 복용한다고 하셨고요. 55.62%였습니다. 이어서 21.25%가 네 가지 이상, 5알 이상을 매일 복용한다. 23.13%가 마지막으로 복용하지 않는다라고 답해 주셨습니다. 네, 그러면은 매일 약을 복용하는 분이 기본적으로는 지금 77%나 되는 거고요. 매일 네 가지 이상 5알 이상 약을 드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았어요. 21%라는 건데, 그러니까 저희 아무래도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되 시청하시는 분들 연령층이 조금 높은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것 같긴 한데요. 김재 교수님. 네, 그렇습니다. 시청자분들 꽤 많이 드시는 거 맞는 것 같고요. 실제로도 건강보험 저희 노인 실태조사에서도 어르신 10분 중에 6분 가까이 3알가량의 약을 드시고 계시고요. 4분 정도는 5알 이상, 그중에서도 10분 중 1분은 10알 가까이 드신다고 합니다. 여기에다가 건강기능식품까지 드시게 되면 꽤 많은 약들을 드시고 계신 상황인데, 이렇게 되면 중복하게 드시게 되면서 과다 복용의 우려도 커질 수가 있고요. 그만큼 부작용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하루에 한 주먹씩 약 드시다 보면 약값도 만만치가 않습니다. 경제적 부담도 조금 되실 수가 있으시고요. 그래서 내 몸과 지금 상태에 따라서 알맞은 약들 꼭 선별해서 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계속해서 설문조사 다음 질문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. 네.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거였습니다. 복약 상담을 받는다면 가장 궁금한 점은 무엇인가요? 1번, 영양제 상담. 2번, 중복 처방 여부. 3번, 처방약을 줄이거나 끊는 법. 세 가지 보기였는데요. 결과는 어땠을까요? 상당히 고르게 나타났습니다. 39.80% 영양제 상담을 가장 궁금해하셨고요. 이어서 34.66% 처방약을 줄이거나 끊는 법, 그리고 중복 처방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도 25.54%나 됐습니다. 네. 1, 2, 3번 뭐 비교적 고르게 답이 나왔는데요. 두 분께 깜짝 퀴즈 드릴게요. 이 1, 2, 3번 중에 의사 선생님들께서 가장 중요시하는 건 몇 번일까요?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. 네. 늘 나오시는 선생님들마다 영양제 좀 줄이세요, 여러분. 이렇게 답을 하시거든요. 영양제 상담입니다. 제가 볼 때는 중복 처방을 받지 않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진짜요? 예, 왜냐하면 이게 요즘에 저도 이제 나이가 살짝 드니까 이 병원 가서 이 약 받고 저 병원 가서 이 약 받고, 그러니까 이게 약이 계속 막 겹치고 많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중복 처방이 아닐까. 예. 네, 김재 교수님. 네, 맞습니다. 저도 중복 처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요. 중복 처방이랑 동일한 계열의 약 2가지 이상을 같이 드시는 것을 말합니다. 그렇게 되면 부작용뿐만 아니라 약물과 약물이 충돌하는 상호작용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. 국내에서 저희가 병원에서 처방을 할 때는 의약품 안전 서비스를 통해서 기본적인 건 걸러지지만, 우리가 처방하는 날짜랑 드시는 기간이 다를 경우, 또는 건강기능식품처럼 이런 데 등록되지 않은 약품 같은 경우에는 걸러지지 않는 경우들이 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고 있는 약은 사진을 좀 찍어서 가지고 다니시면 좋고요. 요즘엔 처방 약 봉투에도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진료 보시러 갈 때는 꼭 지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는 건강보험 재단에서 내 눈에 한눈에 보는 내약 정리하는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한번 들어가셔서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으시고, 이 자료를 가지고 주치의 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은 중복되는 약들, 불필요한 약들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앞선 이 설문조사 2가지 질문에서 아무래도 매일 서너 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신 분들도 많았고, 네. 그러다 보니까 또 중복 처방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. 방금 말씀해 주셨던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시스템도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. 네. 자, 이어서 시청자분들께서 셀프 동영상으로 이 복약 처방에 대한 상담을 문의해온 분들이 계신데요. 몇 분 만나보겠습니다. 첫 번째 사례자부터 만나볼게요. 안녕하세요. 올해 70세 되는 정용순입니다. 저는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당뇨병, 신장염, 고지혈증을 앓고 있습니다. 약은 당뇨약하고 갑상선 약하고 고지혈증 약, 인슐린 주사를 맞고, 또 영양제로는 글루타치온, 흑염소 진액,
유산균, 또 칼슘제, 마그네슘, 비타민 D, 오메가3를 매일 먹고 있습니다. 이렇게 먹다 보니 속이 자주 답답해서 식사를 거르게 되고 당뇨를 또 너무 오래 앓았기 때문에 체중이 또 한 번 빠지더니 계속 빠져요. 그래서 최근엔 또 혈압도 올랐다고 하네요. 이렇게 먹는 약과 영양제 괜찮은 건지 아니면 줄여야 되는 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 네, 보통 여기저기 좀 편찮으셔가지고 병원 약 많이 드시는 분들이 몸에 혹시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영양제도 막 챙겨 드시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다 합쳐보면 좀 너무 과하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. 어떻게 보셨나요? 네, 누가 봐도 과한 정도죠. 지금 치료제에다가 또 본인이 선택한 영양제를 또 7, 8가지나 드시고 계십니다. 그래서 개수도 문제지만 이게 약물 상호작용이라고 해서 약끼리 부딪히게 되면은 그러니까 주작용은 떨어지고 부작용은 올라가는 효과가 생깁니다. 그래서 이 약제와 약제 개수를 분명히 조절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. 예, 아니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요건 드시고 요거는 빼고 이렇게 좀 야무지게 조목조목 따져주시면 안 될까요, 선생님? 죄송해요. 가장 중요한 게 갑상선 약하고 그다음에 네. 당뇨약, 고지혈증 약은 꼭 드셔야 되고 저기서 나오는 이제 중성지방이 높을 때 먹는 오메가3는 체크를 하신 다음에 드시면 좋겠고 칼슘, 마그네슘도 우리 그 골다공증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신 다음에 드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. 칼슘하고 비타민 D, 마그네슘도 혈중 농도를 하셔야지 또 다른 질병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꼭 검사 후에 드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 지금 그 뭐 기운이 빠지고 이렇게 뭐 소화가 안 되고 이런 증상들은 혈당이 조절이 안 되고 영양도 결핍되고 또 위장 장애도 있고 약에 의한 뭐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꼭 상의해서 검사를 하신 다음에 약을 조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, 어떤 약은 먹어야 되고 어떤 약은 좀 피해야 되는지 조목조목 짚어드리는 유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. 자, 정말 이 약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. 계속해서 다음 사례자분도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76세 박양수입니다. 저는 고혈압 및 소화불량, 얼마 전 고관절염을 앓고 있고 15년 전 뇌동맥류 수술을 받았습니다. 현재 고혈압약, 고지혈증약, 위정막보호제, 아스피린, 중장제를 먹고 있고 종합 비타민, 유산균, 소화제를 먹고 있습니다. 15년간 매일 이렇게 먹었더니 속이 쓰리고 소화가 계속 안 돼서 최근 위 내시경을 했더니 위가 헐어 있다고 하네요. 약을 줄이고 싶은데 줄일 수 있나요? 또 아스피린 장기 복용 중인데 아스피린 때문인가요? 네, 지금 4가지 질환을 앓고 계시는데요. 지금 드시는 약도 많으시고, 근데 문제는 지금 속쓰림, 뭐 위장이 조금 불편하다, 뭐 소화불량 이런 얘기 하고 계시는데 오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? 예, 그 아마 소화불량이 있으신 거는 아마 드시고 계신 아스피린이라든지 관절염 약의 엔세이드 계통이라고 그러죠. 그런 계통의 약들이 위장에 조금 불편감을 일으킵니다. 속이 쓰리고 또 내시경을 해보면 그런 소견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. 근데 아스피린은 또 한꺼번에 끊으시면 안 됩니다. 이게 또 질병 때문에 동맥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시는 거기 때문에 약을 좀 바꾸든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하고 또 이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. 그 주치의 선생님이 약을 좀 그 조절을 좀 해주실 거고요. 또 위를 좀 보호하는 약과 또 위에 장애가 조금 덜한 약으로 좀 바꿔주실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왜냐하면 이게 저도 나름 약 전문가인데 이 약을 너무 많이 드셔서 약간 이 위장이 지금 약간 헐어 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. 이럴 때는 이제 비타민이나 유산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빼는 게 낫고 그리고 양배추 그 알약이 있거든요. 그걸 하나 먹으면 또 양배추가 위장에 좋습니다. 아닙니까, 교수님? 너무 정확하세요. 오 진짜요? 근데 유산균이 장애에 좋은 건 타고 해서 요즘 많이 드시는데요. 장애 좋긴 좋은데요. 이게 유산균이 또 먹다 보면 이 배에 가스가 많이 차서 위장 장애가 또 생기는 분들이 계십니다. 그래서 그런 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. 또 뭐 비타민 C, 그다음 고용량 비타민 B, 그다음 철분제 이런 것들을 막 챙겨서 드시는데요. 그런 약들을 과량으로 먹었을 때는 위장 장애가 잘 생깁니다. 그래서 그런 그 약 드시면서 그런 증상이 같이 있을 때는 반드시 유산균이나 영양제 같은 걸 좀 끊어보고 증상이 어떤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좀 좋아지고 나면은 그때 다시 드시는 일시 중단하시는 그런 방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